모델링 41번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을 뭐 엄청 힘든 건 아니지만 일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짬을 내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늘 하던 페이스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잘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재업로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막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 레퍼런스를 보자마자 이거를 스케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고요. 영상에 나오는 모든 모델링들은 제가 그렇게 디자인한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레퍼런스를 찾다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접근을 저는 처음에 얘네가 대칭이어가지고 반쪽만 만들고 넘겨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얘를 먼저 갈라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여기 안에는 홀이기 때문에 뚫려 있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일단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했고요. 아래에 있는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BC 툴바라고 해가지고 스플라인을 그릴 수 있는 루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위에다가 엑스레이를 켜 주셔야지만 이렇게 조금 비춰가지고 잘 보일 거예요. 선들이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쉽지가 않다기보다는 쉽죠. 이거를 조금 잘 찍어줘야 나중에 모양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조금 둥글게 줄 거고요. 얘네가 갈라져 있는 게 결국에는 곡선이기 때문에 얘네가 세그먼트의 그 관여를 조금 받게 되거든요. 엣지의 개수를 너무 적거나 너무 많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개수를 조금 올려줄게요. 올릴 때는 이거 수정 버튼이 여기 오른쪽에서 5번째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프레시전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뜨죠. 50S, 뭐 30S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맞아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가능하면 커비로프트를 쓸 거기 때문에 바깥쪽 안쪽 그렇게 조금 비슷하게 세그먼트 수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정 높이만큼 그렸던 아크를 서클이죠.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원하는 높이만큼. 저는 감으로 했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면으로 채워줘야겠죠. 이렇게 채워주면 얘네가 면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두 선 사이를 연결을 하면서 면을 만들어 준다 라고 했을 때는 커비 로프트의 로프트 바이 스플라인인가요? 네,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 그리고 플러스 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결과가 커비 로프트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면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각선을 어차피 들어가긴 하는데 대각선을 넣어서 이 대각선의 방향도 뭔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대각선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면에 꺾이는 정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결과물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면은 사각형 형태로 들어가요. 우리 사각형이라고 하면 뭐죠? 꼭지점이 4개가 되겠죠. 물론 그 디바이드 된 걸로 봤을 때 여기도 다 모서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얘를 스무스 처리를 하게 되면 꼭지점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꼭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스플로이파이 할 때는 이렇게 곡면이 있고 직선이 있고 그리고 작업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평면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랑 이제 면적이 조금 똑같으면 좋지만 저희는 이제 루비를 좀 많이 복잡한 거를 쓰지 않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얼추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최대한 좀 비슷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곡선의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가장 긴 곡선의 길이를. 아니면 짧은 곳보다는 긴 쪽이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긴 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1861이죠. 1861. 저는 1066으로 이렇게 했네요. 안 맞아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평면을 그리고 나서, 곡면을 그리고 나서, 직선을 두 개 연결하고 나서 지금 네모친 거대로 그룹을 해주셔야 돼요. 곡면 그룹 하나 1번, 평면 그룹 2번,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주는 직선 그룹 3개, 이렇게 총 각각의 세 그룹이 나와야 되고, 얘네들을 한 번에 이렇게 뭉뚱거려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한번 익스플로드 한 거예요. 할게요. 익스플로드. 곡면 그룹 따로, 직선 그룹 따로, 그리고 평면 그룹 따로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하시고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하나의 덩어리로.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날개 모양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얘네 평면이 점점 여기는 좁아지고 늘어나는 것처럼 얘네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 면에 안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면 늘어났을 때 이렇게 퍼지겠다라는 제가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생긴 거를 한번 여러 개 붙여보자. 여러 개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날개가 되는 개수를 말하겠죠. 네. 그래서 그 개수만큼 제가 작업을 해서 올리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그룹 덩어리 하나, 그리고 이렇게 날개 작업물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보통 표현을 할 때 작업대 위에 작업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시면 되고,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카페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채널장 뭐 해봐 제 채널이긴 하지만요. 여기 쭉 내려보면 플로이파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플로이파이 있고, 옛날에 어그로 좀 끌려고 이렇게 했는데 찾기가 힘들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의 큰 그룹을 잡으세요. 그리고 플로이파이가 익스텐션에 보면 플로이파이가 있죠. 여기 플로이파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얘네가 면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아는 게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일단 그렇게 하시고 어찌됐건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쪼개져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잡아서 일단 스무스 처리를 해줄 거고요. 얘네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리버 스페이스로 일단 면까지 정리를 해줄게요. 근데 최종 결과물이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최종 결과물은 이쪽 라인들이 이뻐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일단 면이 쪼개져 있는 거, 이게 뭔가 박살이 나 있는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어디가 터져 있는지, 그리고 엣지 툴 이용해서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 면을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나오죠.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일단 전체적인 틀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단 면을 전부 다 지워주세요. 근데 면 지울 때도 여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면 지우실 때도 전체 선택하시고 셀렉션 토이즈를 보시면, 셀렉션 토이즈 면만 선택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딜리트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면 만들어졌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두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제 멀쩡한 것들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작업했어요. 여기 부분, 여기 끝에 부분을 그냥 아크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냥 아크를 그리게 되면 얘네가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떼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를, 날개를 그룹을 시켜주고 아크를 그 위에다가, 그룹 바깥에다가 그려줘요. 이렇게 대충 맞춰보는 거죠. 그럼 아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여기 맞게끔 그려주시면 되고, 왜 아크가 안 들어가지?
아크가 안 들어가면 한번 무모하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스냅이 잘못 걸린 걸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서 얘를 그냥 익스플로드 한번 해볼게요. 기본 툴을 쓸 때 이렇게 오류가 난다는 거는 조금 드문 일이긴 한데 꽤나 당황스럽네요. 이런 한 부분들만 몇 개만 남기고 한 고점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가 제일 높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아크를 여기서부터 그리는데 이렇게 찍어주도록 할게요. 선이 계속 사라지죠. 지금 벌지가 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mm 정도로 입력을 할게요. 원인이 이게 벌지가 부풀기 정도라는 건데 아크 그릴 때는 라운드가 레디어스가 아닙니다. 이게 벌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0mm, 1mm 언더로 들어가서 계속 깨진 것 같아요. 금방 찾아서 다행이고요. 이렇게 반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 남아있는 선들 있죠. 선택하기 쉽게 이렇게 잡아줍시다. 이 선들만 잡아요. 조금 쭈글쭈글해져 있어 보이는 선들을 잡아서 커비자드 보시면 스무스 컨토스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튕겼네요. 자, 튕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객체가 너무 작은 경우예요. 아까 저희가 이렇게 아크를 그리고 올렸잖아요. 그때 14mm 정도 올렸거든요. 엄청 작죠. 거의 소품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상태에서 이런 거를 해버리면 튕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면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풀푸시가 되어 있네요. 우리 루프 형태라고 하면 어떤 상태인지 아시나요? 끊어짐이 없는 이제 약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는 약간 고리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랬을 때 커비로프트에서 스킨 컨토스를 쓰면 면이 채워져요. 근데 이거를 쓸 거냐? 또 튕겼네요. 좀 머리가 아프죠? 그치만 저는 원테이크로 늘 영상을 찍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 시도해보죠. 그랬을 때는 아예 그 파일을 바꾸세요. 아예 새 스케치업에서 내가 작업했던 거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거나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구현만 해볼게요. 이런 형태였죠. 여기가 살짝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런 날개 형태였어요. 여기가 각져 있었고요. 맞죠? 얘네가 근데 입체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죠? 이렇게 돌리면 될까요? 근데 뭐든 일단 해보죠. 아니, 이렇게 합시다. 네, 이 상태에서 뭐 컨토스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뭔가 들어가는 면 형태라든지 그 굴곡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소프버블이라는 게 있어요. 소프버블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의 루프를 잡으셔가지고 스킵 누르시면 되는데 이 버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도 벌지가 있어요. 우리 그 프레셔라고 하죠. 우리 비눗방울 같은 거 놀고 할 때 여기다가 막을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입김으로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부풀죠. 네. 근데 이게 부풀었을 때 지금 형태가 뭐죠? 곡면이죠. 곡면. 곡선이죠. 어떻게 보면 곡면이지만 저는 단면으로 봤을 때 곡선이죠. 자, 곡선, 곡면 무조건 뭐가 관여한다? 세그먼트.
결국에는 디바이드가 되어야지만 얘네가 부풀었을 때 부드럽게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스킨 컨투어스를 그 소프 버블을 쓰게 되면 이렇게 디바이드된 면이 먼저 나와요. 그랬을 때 뭐 10으로 하셔도 되고 20, 30, 35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쪼갤 건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엔터 누르시면 돼요. 이 단계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아크나 서클 그릴 때 사이드 먼저 결정을 하죠.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그룹을 선택한 것처럼 박스가 뜰 때까지 가만히 두셔야 돼요. 그 복잡한 걸 하게 되면 조금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때 건드리거나 마우스를 뭐 어떻게 터치를 해버리면 얘네가 중간에 퍼즈가 돼버려요. 그럼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버블의 기능을 쓸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팡 떠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가 영어 같은 게 뜨는데 이때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얘는 스무스 처리해 주는 게 머리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저희 정신이. 그리고 이제 푸시풀, 조인트 푸시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41번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